꿈이 자주 바뀐다는데 운동을 좋아했던 정규의 꿈은 내내 한 가지였다.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경찰 되는 걸 꿈으로 했는데요. 외동아들이지만 딸처럼 애교도 많았고 학교에선 친구도 많았다. 재밌게 나 돈 벌면은 내 부인이랑 그냥 이렇게 여기 여행도 다니면서 재밌게 살고 싶었어요. 그냥. 평범한 꿈은 이제 과거형이 되어버렸다. 단 몇 분 만에 삶은 이렇게도 달라질 수 있었다.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니다. 딱 해도 이렇게 일일이 사람들한테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키 180cm의 건장한 체격. 그러나 제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아이. 믿겨지지 않는 이 현실이 정규가 감당해야 할 오늘이다. 아침 7시 반. 완전 무장을 하고 정규가 집을 나섰다. 누구에게나 바쁜 아침 시간이지만 정규는 가는 듯 서는 듯하고 집 밖을 나서자 온몸이 차근차근 간지럽다. 가려운 곳을 연신 툭툭 달래며 5분이면 족할 바로 옆 복지관까지 좋게 30분이 걸린다. 일주일에 4번. 복지관이 문을 열기 전 정규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재활운동을 한다. 온몸의 70%가 넘는 심한 화상이 튼튼하던 관절을 하나도 성하게 놔두지 않았다. 그나마 이렇게 이루어지는 운동이 정규가 받는 치료의 전부다. 또 아프다고 또 짜증내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성격이 좋으니까 참 하기는 좋아요. 누구한테만데요, 김기 씨? 엄마한테만 짜증내요. 짜증을? 네. 또 웃으면서 짜증내던가요? 아유 집에 있을 때는 안 그래요. 승질 빡빡 내고요. 삐져가지고 둘이 말도 안 하고 막 그러고 있다니까요. 둘이 힘들어서. 복지관만 오면 엄마도 정규도 시한부 휴전이다. 그래서 엄마는 이 시간이 늘 금쪽 같다. 마음적으로 제일 편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요. 이제 집에 가면은 조금 뭐 하고 있으면 엄마 다리 좀 올려 누워 있으면 또 움직이려면 엄마 여기다 베개 넣어 개 줘. 안 그러면 주물러주고 계속 그런 적이고 있죠, 둘이서. 작은아버지가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 현재 엄마와 정규가 같이 살고 있다. 7개월간의 화상치료 끝에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정규는 정작 살던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항상 눕듯이 몸을 앉히는 정규. 왼쪽 고관절이 화상으로 손상돼 혼자서는 앉지도 눕지도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 여드름도 없이 사춘기를 보냈건만 곱던 얼굴, 반이 화상이고 나머지 반도 불에 댄 것처럼 붓다. 물오른 봄날처럼 생생했던 아들인데 멀쩡했던 손가락은 어디로 가고 제 손으로 식사도 할 수가 없다. 아 왜? 주물러줘. 아, 좀 쉬자. 아 주물러줘. 정규는 한시도 지 몸에서 엄마 손이 떨어져 나가는 걸 못 견딘다. 정규는 간지럽고 엄마는 피곤하다. 화상으로 일그러진 피부는 온몸을 당기고 간지럽힌다. 그럴수록 모자간 신경전에도 슬슬 열이 오른다. 주물러자. 그럼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좀 저기 좀 하지. 언제부터 TV 봤다고 맨날 중학전에 TV 보거나 졸거나 맨날 저래. 아침에 해달래도 졸고 점심에 해달래도 졸고 저녁에 해달래도 졸고. 너 저녁 때는 안 졸았다. 저녁이라고 낮에나. 몇 번이나 안 졸았다고. 잠자고. 몇 번이나 안 졸았다고. 아이. TV 볼 때더라고. 니는 맨날 너 잠만 자더라. 그럼 엄마들 봐봐봐. 생각만 하겠어. 안 그래가 조금 달래주고. 야속한 마음 반에 불쌍한 마음 반. 정규와 엄마 사이의 국지전은 하루에도 12번. 이렇게 후루룩 타올랐다가 사그라든다. (19살) 대학생이 되어 있어야 할 나이.
불과 1년 전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찍을 때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고, 한순간이었다.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술을 돌린 건 정말 한순간이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 꼭 왜 나만 이래야 되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왜 나한테 성별 부렸나? 다른 애들은 보면은 다 이런 일 없던데 왜 나한테 이러나? 왜 내가 꼭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 겨울 수능이 끝나고 정규는 한 고깃집에서 숯불 다루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부모님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였다. 다툼이 잦았던 주인 내외는 그날도 말싸움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손님들이 오셨는데 물수건을 내다 드리고 숯불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손님들한테 가는데 콧등이 씩씩거리면서 오더니 나한테 그냥 저만 들릴 정도로 손님 다 내보내 그러는 거예요. 뭔가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내 뒤로 쑥 가더니 석유통을 딱 들더니 앞으로 쑥 나가요. 뭐 하려고 그러나 이러고 쳐다봤더니 갑자기 석유를 확 뿌려버리잖아요. 석유는 정규가 들고 있던 숯불에 올맞고 불길은 몸을 타고 순식간에 올라왔다. 불과 몇 초 사이 온몸이 화염에 휩싸였다. 물을 뿌리자고 그러니까 손님이 안 된다고 석유 물 뿌리면 그거 죽는다고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거기서 또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그 상태에서 이렇게 더 돌았죠. 손님 한 명이 소화기로 불을 껐고 그 와중에도 정규는 엄마 몰래 시작한 아르바이트만 걱정했다. 시간당 3,000원을 벌려고 시작한 일. 10손가락을 자르고도 병원에선 일주일을 못 넘길 거라 했었다. 아이고 최정규 아빠는 하루에 한 번 마시로도 정규를 보러 온다. 2년 전 위암 수술로 투병 중인 아빠. 뭐야 얘 밥은 먹었나? 정규가 다치고 체중이 20kg나 줄었었다. 그냥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막말하다 진짜 막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막 그런 마음 그런 감정도 들고 별의별 생각이 막 들고 그러는데 시간이 가면서 자꾸 이제 너무 이제 따뜻한 분들도 많고 좋은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도 있지만은 좋은 사람도 너무 많아요. 세상에 진짜 좋은 사람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사고 후 동네 사람들은 발벗고 정균의 일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정균은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가해자는 3년형을 받았을 뿐이다. 손자 정규 얼굴도 보고 싶으실 텐데 그렇죠? 저 보고 싶죠. 어른데도 그건 모르잖아요. 그 손도 좀 어떤가 하고 밥을 먹여주고 그러길래 그 좀 만져보자니까 앞에도 못 오게 오지 말고 그 여지껏 걔 앞에 못 가봤어요. 할머니 내 앞에 오지 말래. 할머니는 손주가 얼마나 다쳤는지 모른다.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2년 전 교통사고 후 점점 어두워진 눈. 가까이 가지 않고는 사람도 물건도 식별하기가 힘들다. 가족들은 정규 얘기를 자세히 들려드리지 않았다. 그저 좀 다쳤다고. 그래서 할머니는 어디가 얼마나 다쳤는지, 밥을 먹여주는 것으로 봐서 손을 다쳤는지, 얼마나 다쳤길래 젊은 녀석이 밥도 못 먹나, 그러고만 속을 태우신다. 열 손주 부럽지 않았던 정규. 할머니 머릿속엔 아직도 정규 얼굴이 멀쩡한 모습 그대로 생생하기만 하다. 삼촌 집에서 5분 거리인 지하 새방, 정규가 살던 집이다. 지금은 아빠 혼자 생활하지만 1년 전만 해도 정규가 수시로 드나들던 곳. 좁은 문간에 정규 신발만 가지런하다. 수술해갖고 하루에 밥을 여러 끼를 먹어요. 아, 조금씩 드시나요? 예, 조금 여러 끼를 먹으니까. 위암으로 아빠는 위의 3분의 2를 잘라냈다. 그래서 하루에 6끼, 7끼를 나눠 먹는다. 화상의 습기는 최악이다. 지하방의 습기와 불편한 화장실, 바닥 생활을 하기 어려운 몸 때문에 정규는 삼촌네로 향했다. 그래서 방 안은 정규가 사고 나기 전 입었던 겨울옷만 가득하다. 작년 12월 정규의 사고 소식이 날아온 그 시간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이다.
품춤. 정규는 태권도, 검도, 합기도 못하는 운동이 없었다. 사회체육학과를 가려고 부지런을 떨었었는데 진짜 뭐 별의별 생각도 다 해보고 참 뭐 그냥 진짜 그런 일을 다 생각하면 뭐 이름할 수 없죠. 이름할 수 없는데 하여튼 지금 생각하는 거요. 지금 생각하는 거는 하여튼 지나오면서는 그런 생각도 많고 별의별 생각도 많고 진짜 극단적인 생각도 많이 했고 또 그 모든 하여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참 그 불행이라는 불행은 다 나 혼자만 나한테만 쏟아지는 것 같고 그런 비관적 생각도 무척 많이 했어요. 진짜 사실은 이제 자식까지 그러다 보니까 더 했죠. 사실은 그랬는데 정규 초등학교 시절 부유하진 않아도 세 식구는 행복했다. 외아들 정규는 부모에게 재롱동이었고 중장비업을 하던 아빠는 많게는 5대까지 중장비를 운영했다. 그러던 것이 IMF가 터지고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아빠는 급기야 위암 선고를 받았다. 생계는 엄마가 책임져야 했다. 그러다가 정규가 다친 것이다. 그래서 아빠는 정규의 불행이 자신의 탓만 같다. 복지관 가는 날도 아닌데 정규가 아침부터 외출 준비다. 얼굴과 손가락 수술을 위해 검사를 받으러 가는 날. 아빠는 싱글벙글 기분이 좋다. 하지만 정규는 그 반대다. 덮어 바르라고. 아침마다 그렇게 내가 뭐라고 하는데 또 그래. 이거 봐. 왜 그래? 조금만 해서 이렇게 발라라 이거야. 아끼라는 얘기. 네, 너무 많이 발라도 이거 피부가 저기 아침마다 그래서 또 하려고 소리 또 그래. 정규가 단단히 심통이다. 뭐가 못마땅한지 계속 트집이다. 이 아침에 저기 아 아까 됐어 그만 발라. 우성 아빠 아 됐어 그만 바르라고. 성질나면 안 가고 엄마 너 혼자 가거나 말거나 내 부를 거야 아빠랑 알아서 해. 니만 성기 있는 줄 알아? 말하라고 저기 오고 있으면 저기 오고 있어요. 참다 못한 엄마의 반격. 엄마의 큰 소리에 정규가 한풀 꺾인다. 좋은 날 아침인데 큰 소리를 내고 마음이 편할 리 없다. 엄마 성질내고 저기 하면 빠이 지 저기 하대 불똥 뛴 거 알면서 성질내고 성질 덮고 저기 오고 있어요. 저기 있어요. 엄마 나한테 먼저 뭐라고 그랬잖아. 지지 않고 꼭 한마디 거드는 정규. 영락 없는 어린애다. 엄마는 100번 이해하면서도 불쑥불쑥 쏘아붙이는 정규가 밉다. 좋은 일로 검사 받으러 가는 길. 느릿느릿 모자가 일렬로 퉁퉁 부었다. 사실 정규는 병원 가는 게 싫다. 검사 받는 것도 분명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 다행히 팔에 샘플링 할 때가 남았구나. 거기는 아니면은 거기 아니면 발등 아니면 아니야 여기 됐어. 가게에서 아니면 여기서 할 수 이렇게 하는데. 있겠네. 여기서 하시죠 뭐 여기서 해? 여기서 못 보면 꼭 힘든데. 여기서 못 보고 자네 목에서 뽑으려고 생각. 혈액을 뽑는 일부터 만만치 않다. 성한 피부가 없으니 주사바늘 꽂는 간호사도 진땀이고 정규도 조마조마하다. 발등에서 많이 돌아. 결국 발에서 체열이 이루어진다. 발만 예전 모습 그대로 양말을 신은 듯 하얗다. 검사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얼굴과 손가락까지 수술하려면 수술 시간도 길어질 것이고 출혈도 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규가 못 앉으니까 나만 앉아 있으니까 내가 나쁜 놈 같아. 아니야. 다 서 있는데 나만 앉아 있으니까. 얼굴하고 손목 관절 풀고 다 하고 나가고 이번엔 나가고 한두 달 쉬었다가 몸 좀 추스리고 다시 2차 수술 가고 그렇게 갑시다. 예? 수술을 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 기대 반에 미리부터 실망 반. 마음이 복잡하다. 얼굴은요 그냥 이거 부풀어 오르는 거 안 부풀어 오르게 그냥 하고 이거는 빨간 거는 얼굴 빨갛고 이런 거는 이제 나중 지나면은 원래 색깔 나온다니까 괜찮다고
부풀어 오른 거 막 이렇게 어떻게 제거 다 돼가지고 보통 살처럼 되면 좋겠어요. 손은 그냥 제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손은 모양은 기대는 안 해요, 솔직히. 검사를 받고 오자마자 엄마는 정규 침대맡에 책꽂이부터 세웠다. 하루 중 대부분 침대에서 보내는 정규의 유일한 낙은 만화책 보기다. 초저녁부터 읽기 시작하면 새벽까지 10권은 문제없다. 물적신 휴지에 조막선을 콕 찍어 책장을 넘기면 만화책 보는데 거뜬하다. 정규가 손으로 할 수 있는 몇 가지 일 중 하나다. 간혹 새 만화책은 길이 안 들여져 뻗대기도 하지만 이 정도쯤이야 문제가 아니다. 만화책을 읽는 시간이 정규가 고통을 잊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밤잠을 못 자는 정규는 꼬박 새벽 4시까지 만화책을 보다 잠이 든다. 하지만 정규가 잠들어도 엄마는 잠들지 못한다. 이때부터 엄마는 잠과의 전쟁을 벌여야 한다. 주물러 달라는 채근에 비몽사몽 손을 놀려야 하기 때문이다. 엄마가 다리를 주물러 줄수록 정규는 깊게 잠든다. 정규의 숨소리가 고르게 퍼져야 엄마가 눕는다. 얼마나 누웠을까? 엄마, 다리 좀 응? 엄마, 다리 좀 주물러봐. 주물러줬잖아. 언제? 계속 주물러줬잖아. 정규가 다치기 전 엄마는 새벽 2시부터 우유 배달을 했었다. 그래도 정규 대학 보낼 생각에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눈을 감고 주무르다 보면 문득 이게 꿈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주무르다 날이 밝으면 정규가 멀쩡한 모습으로 엄마 뭐해 할 것만 같다. 내가 이렇게 차라리 죽었으면은 안 받고 차라리 좀 편했을 텐데 왜 살았다 이런 생각도 하고. 제가 우선 제 손으로 밥 한 숟가락 못 먹으니까 여기까지 살아야 되나. 그냥 죽어버리면은 차라리 편한데 그런 생각 많이 들죠. 제 손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엄마 아빠한테는 정규 씨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엄마한테나 아빠한테는 그런 말도 못했죠.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말은 못하죠. 참 저 때문에 힘든 것도 아닌가. 엄마 핸드폰. 배터리 이거 괜찮겠냐? 이거. 정규의 소일거리 중 또 하나가 휴대폰 문자 메시지 보내기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친구들과 이야기한다. 근데 손으로 그걸 누르는 거는 네. 괜찮아요? 아프지 않아요? 네. 그때는 아플 것 같은데? 여기 요 부분이 좀 딱딱해졌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눌러도 안 아프거든요. 근데 요 앞쪽 같은 경우는 좀 아파요 제가. 그러니까 못 누르고요. 정규가 아픈 만큼 친구들은 바쁘다.
여행이다 아르바이트다 해서 집에 붙어있는 녀석이 없다. 하지만 정규도 친구들도 이렇게나마 서로를 잊지 않는다. 유난히 친구가 많아서 수능이 끝나면 짬짬이 놀 계획도 많았었는데 정규가 간호 왔다. 문자를 보내기가 무섭게 친구 관우가 왔다. 이심전심 이래서 친구가 좋다. 안녕하세요. 그래, 밥 안 먹었지? 예. 그래. 물 한 잔 좀 주세요. 예. 관우는 다시 대학 시험을 준비 중이다. 수능이 가까워져 얼굴 보기 힘들더니 용케 찾아왔다. 아들이 없지. 내가 간호 올 줄 알았다니까 내가 간호. 정규는 오랜만에 보는 친구 얼굴에 표정부터 달라진다. 정규가 다치고 제일 먼저 달려온 친구가 관우였다. 정규의 아르바이트는 원래 관우가 하려던 일이었다. 쟤는 거의 안 봐가지고. 나도 거의 안 보지. 그거 봤다. 여기 와가지고 킬러들 하시다. 수능 끝나고 얘랑 같이 아르바이트해서 돈 좀 벌어오자고 딱 그렇게 해서 찾았죠. 그래가지고 딱 한 자리가 남았어요. 그때 식당 하나 하고 LG 거기 어디지? 편의점하고 딱 2개 했길래 원래 제가 그거 다 차놓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딱 제가 하려고 했는데 얘가 뭐 돈이 좀 필요하다고 양보해 달래요. 일자리를. 그래가지고 양보해 줬는데 이렇게 사고 당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죠. 괜찮아. 간호가 성공하면 턱 쏠 거야.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했다. 얘가 이렇게 붙었으니까. 그러나 모습이 달라졌다고 우정이 달라지진 않는다. 관우에게 정규는 아픈 친구가 아닌 그냥 친구다. 하루가 뭐 먹고 뭘 잘 먹고 뭘 먹고 고기가 찍어 먹고 막 오랜만에 친구와 나란히 하는 식사. 마주보고 앉아 반찬 경쟁을 하며 먹던 때가 엊그젠데 이제는 둘이 먹어도 셋이 식사를 한다. 엄마는 무심코 밥을 먹이다가 제 손으로 숟가락질하는 관우에게 자꾸 시선이 간다. 1년이란 시간은 이렇게 정규를 한 걸음 물러 앉게 했다. 동네 친구. 친구가 가고 엄마의 마음이 무겁다. 찾아오는 친구들이 고마우면서도 교차하는 이 만감을 어떻게 막을 길이 없다. 처음엔 친구들 와도 오면 좋다가 또 가고 나면 또 속상하고 그렇게 시작했어. 그럼 가고 나면 얼마나 속상한데. 얘가 누워서 잘 가 해놓고 저기 오고는 갔다 오고서 쟤들은 싹 걸어서 이렇게 가는데 내 자식은 누워서 저기 오고 있고 그러면 그냥 막 속에서 그냥 혼자서 그냥 얼굴 새빨개지면서 아휴 근데는 내 자식 일어나서 저렇게 해갖고 해서 엄마 나 갔다 올게 하고 어디 가고 뭐 할래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고. 아 왜 때려? 아 왜 때려? 왜 징그러? 금쪽 같은 아들을 때리냐? 수술 전날 밤이 되자 엄마와 정규가 외출을 했다. 이렇게 걷다 보면 훤칠한 키의 아들이 예전 모습 그대로인데 밤 산책의 목적지는 정규가 살던 집. 아빠를 보러 가는 거다. 어서 와. 다리를 제대로 들지 못하는 정규. 턱 많은 입구를 통과하는 일이 쉽지 않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정규는 컴퓨터 앞이다. 손가락이 없어도 마우스를 움직이는 데는 문제없다. 고모가 사준 컴퓨터로 인터넷을 돌아다니는 일이 정규가 할 수 있는 세 번째 소일거리다. 아이스크림 한 통을 가운데 놓고 세 가족이 오랜만에 예전 모습 그대로다. 정규가 조금 바뀌었을 뿐 달라진 건 없다. 가난하지만 단란하고 오붓한 저녁.
떨어져 지내는 아빠는 이런 저녁이 하루 중 유일한 즐거움이다. 그러잖아. 그래서 같이 사는 게 소망이죠. 정규가 다치고 10개월.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져 살아야 할까? 가요. 어디 가? 알았어. 들어가. 연신 알았다고 가라면서 아빠는 정작 눈길도 발길도 떼지 못한다. 정규. 화이팅. 정규는 내일이면 수술을 위해 입원을 할 것이다. 그 큰 수술도 겪었는데 이쁘게 고치는 수술이라는데 아빠는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보내는 발걸음이 무겁다. 입원하는 날 아침, 정규가 입원 준비로 바쁘다. 이발도 하고 면도도 하고 집안이 이른 시간부터 북적북적하다. 일부러 더 기대는 거야? 그렇지, 더 기대지. 근데 시간 좀 봐, 시간. 됩니다. 폭행 찍었죠 나 이거 못할 나 이거. 얼른 가. 나 고소할 거야. 얼른 가. 엄마 너 옷 입혀주고 너 준비할 게 많단 말이야. 고소할 거야. 아, 비닐걸 다 엄마 찍어. 찍었어 이거는 이번에는. 입원하는 날, 정규는 작정하고 분위기를 띄운다. 예전 애교 많던 아들, 그 모습 그대로다. 뭘 얼른. 내가 뭘 했다고. 나 아무 짓도 안 했다고. 그러면 이제 잘못 씌우면 이제 아프다고 그냥 저기 성질 내거나 하려겠지. 저기 안에서. 검사하러 가는 날 한바탕 난리를 친 게 미안했던 터에 엄마가 손수를 친다. 그저 괴로워도 참고 네. 그저 진득하게 해서 잘해서 툭툭 들고 만세 부르고 와. 네. 응, 갈게요. 응, 만세 부르고 와. 내가 석수동 최정규다 그러고 와. 화상병동과 다른 일반 병실. 씩씩하게 집을 나섰건만 다른 사람들이 정규의 외모가 낯설듯 정규도 멀쩡한 외모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다. 지금 컨디션은 색깔이. 아무리 둘러봐도 성한 곳이 없다. 수술 전 얼굴 화상 부위에 이식할 정규의 정상적인 피부를 찾아야 하는데 몸 전체 70%가 넘는 화상 부위를 덮느라 제대로 된 피부는 이미 한 차례 벗겨낸 상태다. 그때라고는 탁 뛰더라고. 뺐다고. 제가 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알아서 떼던데. 할 때 땡기는 데가 어디야? 턱 쪽으로 두껍게 둘러앉은 화상이 아랫입술을 당기는 바람에 입도 예전 크기 그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또 돌려봐요. 어떻게 칠해졌나 보게. 에? 180도 한번 돌려봐요. 이거 죽겠어? 1차 수술은 화상으로 생긴 얼굴 떡살을 제거해 정상 피부를 이식하고 뭉쳐있는 손가락 사이를 넓혀주는 것이다. 그 손에 있어서 그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짚는 기능만이라도 만들어주기 위해서 첫 번째 수지간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위를 수지간이라고 하는데 이 수지간 부위를 새로 만들어주는 수술을 하는 겁니다. 손가락의 길이가 좀 더 길어지게 하는 효과도 있고 손가락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운동 범위도 좀 넓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손가락이
조금이라도 뭐를 짚는 이렇게 집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의료진은 얼굴과 손 이외에도 떡살로 인해 접히지 않는 관절들을 펴주는 것까지 수술에 포함시켰다. 수술을 여러 번 나누지 않는 것이 정규의 고통을 덜 수 있다고 생각한 때문이다. 수술실에 다다르자 잔뜩 겁을 먹었다. 그래요. 잘 받고 와. 만풍 놓고. 5시간은 좋게 걸릴 대수술이라는데 벌써 5번째. 엄마는 수술실 안으로 아들을 들여보냈다. 웃으면서 들여보내야 하지 하면서도 이렇게 헤어질 때마다 혹시 아들이 마취해서 못 깨어나면 어쩌나. 부질없는 생각들이 하염없이 머릿속을 어지럽힌다. 엄마는 정규가 시야에서 사라지기가 무섭게 꽉 찬 눈물을 떨군다. 눈물 한 방울로 망측한 생각들이 호이호이 날아가길 바라면서. 수고. 네. 선생님이 제대로 남아있는 피부를 또 없애는 것 같아서 이게 나중에 체온 조절을 하거나 뭐 이럴 때 되게 힘들 것 같아서 뛰었던 데서 또 뛸지도 모르겠어요. 뺨이 넘으니까 한 25cm 정도는 되겠구나. 턱을 덮을 수 있는 25cm의 정상적인 피부가 필요하다. 이미 한꺼풀 벗겨진 살들이 너무 많아서 그나마 남아있는 피부를 떼낼 경우 체온 조절이 안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이다. 수술하지 말아야 될까? 그런가? 마개 선생님이 받고 있어요? 이식할 피부 부위가 정해지자 마취가 이루어지고 오후 6시 30분 10여 명의 의료진이 수술에 들어갔다. 턱에 붙은 화상으로 생긴 떡살을 떼어내고 아랫배 살도 조각에 맞춰 떼어냈다. 얼굴 피부 이식이 이루어지는 사이 곳곳에서 떡살 제거가 이루어졌다. 오른쪽 무릎, 관절 운동을 방해했던 두꺼운 떡살이 제거되고 인조 피부가 이식됐다. 스펀지 같은 이 인조 피부가 떡살을 막고 정상적인 움직임을 도와줄 것이다. 수술 경과 8시간째. 양손을 절개하고 얼굴 부위를 촘촘히 마무리하느라 예상보다 3시간 수술이 길어졌다. 눈 떠보세요. 예, 숨 크게 쉬세요. 뭐라고요? 얼굴이 많이 아프다고? 아니 아플 거야. 그렇게 고생 한 번씩 할 때마다 많이 좋아지는 거야, 그지? 5일 뒤에 풀러보거든요. 그때 괜찮으면은 앞으로는 거기 튀어나오거나 그런 일 없이 아마 시간이 가면서 우리 정상 피부 색깔로 돌아오고 우리가 꼬맨 자국 정도만 남을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환자가 원하면 다시 흉제거 수술하면 많이 깨끗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번 1차 수술이 끝나면 엄지 사이에 숟가락 정도는 끼워서 자기 혼자 밥 먹을 수 있는 정도 될 거예요. 예상보다 길어진 수술. 잘못된 건 아닐까. 회복실로 들어오는 표정이 무거운데 잘 된 것 같아요, 수술은. 자, 정규야 일어나봐. 엄마 아빠 왔다. 눈 떠봐. 엄마 아빠 봐봐. 수고했다. 응, 그래. 수고했다, 정규야. 응. 얼마나 아플까. 칭칭 감겨진 아들의 얼굴. 아빠는 말을 잇지 못한다. 네. 지금 엄지가 여기 와 있거든요, 안에. 엄지 쪽으로 넓어진 손가락 사이. 이것저것 설명을 듣고 나서야 미소가 번진다.
수술 이틀 후 정규가 가장 무서워하는 소독 시간이다. 얇게 띄어낸 피부에 감염을 방지하는 간단한 소독이지만 한꺼풀 벗겨진 살갗 속으로 스며드는 소독약은 살을 에는 고통이다. 아들의 비명이 이어지자 아빠는 병실을 나왔다. 아들은 저렇게 아파하는데 무슨 일 있냐는 듯 밖은 평화롭기만 하다. 마음이 아픈 만큼 육신의 고통이 덜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고통은 나눌 수 없다. 그래서 아빠는 정규의 고통을 바라보는 게 더 가슴 아프다. 6개월에 한 번 아빠는 정기 검진을 받는다. 위암 수술로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다. 너무나도 선명한 수술 자국. 언제쯤 기력이 회복되려나. 정규가 하나둘 나아지면서 아빠는 조바심이 난다. 빨리 직장을 갖고 일을 하고 돈을 벌어 예전 가족의 모습을 찾고 싶은 것이다. 무거웠던 하루의 끝. 텅 빈 병원 의자에 부부가 오랜만에 나란히 앉았다. 그동안 정규 걱정에 펼쳐 보이지 못했던 엄마의 속내가 아빠를 향한다. 근데 집에서 혼자서 김치 한 가닥 해거 갖고 해서 물 말아서 밥 한 숟갈 먹고 여기 또 지하실 방에 앉아 있나. 어머니가 뭐 많이 먹었던 게 그냥 그래져 내 자신도. 그러니까는 꼭 제일로 은근히 걱정돼. 하고 나면 또 다시 정의 생각을 하니까는 그러는데 내 생각은 묻지 마라. 내 생각은 죽는다 하는 생각하고 정의 생각만 해. 정의 생각만 하고 정기가 조금만 나아지면 아마 괜찮을 거야. 나도 이제는 많이 좋아졌잖아. 많이 좋아졌으니까 그렇게 하고. 엄마랑 달리 아빠는 건강보다 직장이 걱정이다. 어떤 일을 해야 하나,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게는 저기는 싫어. 내가 싫어. 건축에 돈 들어간 게 내가 싫어. 돈 못 받고 그렇게 하고 자기 못 망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이제는 내가 싫어. 그렇다고 내가 뭐 배운 게 있어. 뭐 저기 뭐 아는 게 있어. 여태껏 해왔던 거 뭐 더 이상 다른 거 뭐 어느 분야에 가서 뭐 다른 걸 새삼스럽게 이 나이에 또 하겠어. 근데 그걸 많이 한다고 해도 뭐 그걸 힘을 써보면서 어떻게 그걸 이뤄내. 그거는. 그렇다고 그럼 뭐 나 같은 사람 보고 어디다 써줄 때가 있어. 막막한 심정 끝에 불쑥 아내가 고맙다. 아내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당신한테 좀 미안하고 면목 없고 여지껏 고생시킨 거에 대해서도 미안하고 하여튼 모지러도 너무 모지렀던 세월. 부부는 그 세월 어디쯤 와 있는 걸까? 여기가 끝이었으면 맞잡은 손에 힘이 다하기 전 이 고통이 끝나길. 또 올게. 좀 기다려. 정규는 수술할 때보다 더 긴장했는데 엄마는 반대로 약간 기분이 들떠 있다. 수술 5일 후 드디어 얼굴을 풀어보기 때문이다. 정규는 손가락 소독할 일이 걱정이고 엄마는 우선 얼굴이 얼마나 정상으로 돌아왔을까 기대가 앞서는데 앞으로 마취를 얼마나 많이 할 건데. 얼굴을 감싸고 있던 붕대가 하나 둘 벗겨지고 안타깝게 했을게. 마지막으로 안면을 압착시켰던 주머니가 띄어지자 얼굴이 드러났다. 잘 붙었네. 이번에는 손을 풀어볼 차례. 서서히 소독약의 고통이 절개된 손가락 사이를 파고든다. 살려주세요. 양손에 불이 붙은 듯 죽을 것만 같은 고통.
손가락 소독이 끝나고 어느 정도 울음을 그친 정규는 얼굴이 궁금하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붉은 떡살 대신 검은 딱지가 붙은 듯한 턱 언저리. 어때? 네가 보기에? 얼굴 형태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 그치? 움직이기가 훨씬 가벼워졌다. 그래도 어때? 많이 제 얼굴 많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웃고지네. 알았지? 그래야지 금방 더 좋아지거든? 너무 많이 웃지 말고 김민석 과장님이 힘들어 하시니까. 어떤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누가 턱 깎은지 알겠다. 그치? 이식 수술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그래 턱 깎았다고. 알았지? 엷은 분홍색이 피부가 잘 이식된 증거다. 피디님, 저 고등학교 때 사진 여기다 붙여놔요. 어땠는지. 우리 팬클럽 해주려고. 우리 해줄까? 가장자리 검은 핏기는 시간이 흐르면서 없어질 것이다. 딱 보니까 좋은 얼굴. 소독이 끝났다는 얘기에 엄마가 바쁘게 정규를 맞는다. 어떻게 변해 있을까? 그런데 엄마 표정이 심상치 않다. 뭐라 말을 해줘야 하는데 엄마는 미적미적. 쉽게 입이 안 떨어진다.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 달라지는데도 옛날 그 모습이 아니니까 어딘가 모르게 뭐랄까 사람이 좀 그래. 그 모습이 아니네. 정규는 엄마가 그러거나 말거나 거울을 뚫어져라 이곳저곳을 살피느라 정신없다. 이쪽 좀 가까이 대봐. 다치고 난 후 이렇게 유심히 거울을 들여다본 적이 있던가. 한참 거울을 보여주고 정규가 잠들자 엄마가 슬쩍 병실을 빠져나간다. 좋으면서도 옛날 그 모습이 아니니까요. 뭐라고 정연이 굉장히 그래요. 좋으면서도 사람이 그러잖아요. 너무 좋으면서도 그때 떡살에 앉았을 때는 저거 나왔고 저격이 되면은 저겠는데 사람이 또 해놓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듯이요. 옛날 그 모습으로 해서 저기만 돼 있으면 더 저기할 건데 속으로 그런 마음이 혼자 실정에 들어가면서 어쨌든 간에 고생했다. 이거 그래도 저걸로 해서 어떻게든지 저기 좀 해줘야지. 그러네요. 그러면서도. 고등학교 때 이런 때 얼굴도 생각나. 네, 그게 지금 생각이 나요. 머릿속에. 고등학교 때 저기 갖고 해서 탁 해서 사복육 그렇게 탁 나오게 되면 그 인물이 아니다. 그 얼굴이 아니다. 그렇게 저기 하면서 벌써 여기가 좀 약간 죽었잖아요. 네. 어떻게 내 만족을 느껴가면서 해.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은근히 그러네요. 사람 심리가. 감쪽같이 옛날 모습이리라 엄마도 모르게 기대가 컸었다. 배고파. 그래 밥 줄게. 아이고 세상에. 아유. 너무 아파. 그래도 뒤집어 쓴 거 벗고 나니까 좀 낫지. 성규야. 화상 치료할 때 아팠던 게 생각나. 생각나? 그때 아팠던 게 생각나는구나.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구나. 그때랑 똑같으니까. 그렇게 아팠어? 화상 치료 후 온몸을 타고 내렸던 소독약. 그 고통이 아까도 정규를 엄습했었다. 왠지 지금 느끼는 고통도 좀 익숙한 느낌이에요. 많이 겪어봤던 느낌이랄까. 너한테 그래? 아니 내 느낌이. 그러셔요. 붕대를 풀었다는 소식에 아빠가 숙모와 함께 한달음에 달려왔다. 아빠 왔어? 응.
어디? 어이구. 그래 고생했다. 아빠도 숙모도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못한다. 이제 인물 나오겠는데? 어디 좋은 색시면 중매나 해 이제. 에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정규 주변에 오랜만에 잔잔한 웃음이 번진다. 엄마 화이팅 할 수 있어? 혜선아 화이팅. 열흘 후 정규는 2차 수술에 들어갔다. 앞으로 정규는 발가락을 잘라 손가락을 만드는 또 한 번의 수술을 할 것이다. 다 낫고요. 이게 정상처럼 거의 다 되면요. 이 화상 그 병동 중환자실 들어가서 팬티만 입고 딱 벗고 나서 딱 나도 이랬다, 나도 이렇게 나왔다, 잘 이렇게 치료받으라고 그런 얘기 한번 해주고 싶어요. 평범하게 살았던 기억을 안고 평범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일이 19살 정규에겐 쉽지 않을 것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긴 얘기를 들려줄 순 없다. 그래서 정규에게 무서운 형벌은 지나간 불행이 아니라 앞으로 그를 낯설게 보는 사람들의 시선일지 모른다.